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IT 내부 감사의 세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게 언뜻 보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용어도 낯설고.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핵심만 딱 뽑아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IT 내부 감사. 이게 뭐 단순히 그냥 조직의 정보 시스템이나 운영, 보안 상태 이런 것들이 정해진 기준에 맞나 확인하는 그런 걸 넘어서는 활동이죠. 단순 확인 이상이다. 네, 물론 뭐 신뢰성 확보, 법규 준수, 정보 보호 이런 기본적인 목적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진짜 핵심은 잠재된 위험을 미리 찾아내서 조직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봐야죠. 잠재된 위험을 미리 찾는다. 네, 뭐랄까 조직의 건강검진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요? 건강검진 비유 딱 좋네요. 들어보니까 시스템 운영,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백업이랑 복구, 계약관리까지 범위가 정말 넓던데요. 맞아요. 정말 다양하죠. 이럴 때 감사의 객관성이나 또 독립성 이런 게 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감사를 할 때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그냥 내부 규정만 보는 건 아닐 것 같고 자료에 보니까 ISO 27001, 코빗, 니스트 이런 용어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국제 표준이요? 네. 예를 들어서 ISO 27001은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 표준이고 코빗은 IT 관리 및 거버넌스 체계, 그리고 니스트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원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 같은 거죠. 아하. 물론 조직 내부의 정책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이런 명확한 잣대가 있어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국제 표준까지 동원된다니 이게 정말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중요한 IT 내부 감사가 실제로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좋습니다. 크게 보면요. 계획 수립, 그리고 현장 감사 수행, 결과 분석 및 보고, 마지막으로 후속 조치, 보통 이 네 단계 흐름을 따릅니다. 각 단계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네 단계. 첫 단주인 계획 수립 단계부터 좀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감사 목표 설정, 예를 들면 특정 시스템의 접근 통제 정책 준수 여부 확인 이런 식으로요. 네, 구체적으로요.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 감사 대상 시스템이나 부서 범위도 정하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시작부터. 목표랑 범위가 명확해야 뭐랄까 엉뚱한 데서 시간 낭비하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효율성.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일정을 짜고 필요한 인력이나 자원도 배분하고요. 이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관련 규정이나 시스템 구성도 같은 사전 자료를 아주 철저히 검토하는 겁니다. 사전 자료 검토. 네, 이 준비 단계가 좀 부실하면 나중에 현장 감사가 방향을 잃기 쉬워요. 사실상 감사의 성패는 이때 갈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로요. 철저한 준비가 핵심이군요. 정말 준비가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끝나면 이제 현장으로 나갈 차례인데요. 바로 현장 감사 수행 단계죠. 이때 감사 대상 부서에 미리 알리고 무슨 킥오프 미팅 같은 것도 한다고 나와 있던데요. 네, 맞아요. 투명성이 중요하니까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현장에서는 이제 그 정책 문서가 실제 운영이랑 일치하는지, 또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서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인터뷰도 하고. 네. 그리고 시스템 설정 값을 직접 들여다보기도 하고 로그 기록을 분석하기도 하죠. 직접 시스템 설정까지요? 네. 예를 들면 사용자 계정에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딱 부여되어 있는지, 흔히 말하는 최소 권한 원칙이 잘 지켜지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최소 권한 원칙. 중요하죠. 그리고 백업은 주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복구 테스트는 실제로 해봤는지 이런 것도 아주 꼼꼼히 체크해야 하고요. 복구 테스트. 100원만 믿고 있다가 정작 필요할 때 복구가 안 되면 이건 정말 큰일이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때 자료에 나온 스플렁크 같은 로그 분석 도구나 넷서스 같은 시스템 취약점 점검 도구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전문 도구들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발견된 사항은 이제 감사 의견의 근거가 되니까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겠고요. 바로 그겁니다. 객관적인 증거. 그렇게 수집된 증거들을 토대로 이제 다음 단계, 결과 분석 및 보고 단계로 넘어갑니다. 분석 및 보고.
네. 발견된 문제점들의 어떤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이게 도대체 왜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파헤치는 거죠. 근본 원인까지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이거 문제네요 라고 지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좀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겁니다. 개선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 모든 내용을 담아서 이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진에 위한 요약 보고서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보고서만 내면 끝! 이게 아니라는 점도 좀 흥미로웠어요. 마지막 후속 조치 단계가 남아있죠. 이게 왜 그렇게 강조되는 걸까요? 사실 이 단계에서 감사의 진짜 효과, 실효성이 결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정말요? 네, 아무리 좋은 지적과 권고가 나와도 실제로 개선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문서만 남는 거죠. 네, 조직의 어떤 관성 같은 것 때문에 개선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현실적인 문제네요. 그래서 감사팀은 그 권고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세우고 그걸 제대로 이행하는지, 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정말 문제가 해결됐는지 이걸 끝까지 확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끝까지 확인한다. 네, 이 과정까지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감사가 종결되는 거죠. 그렇군요. 감사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게 지속적인 개선 과정의 일부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보니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철저한 계획, 그리고 객관적인 실행, 명확한 보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개선 확인, 이 체계적인 순환 과정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 순환이 잘 돌아갈 때 IT 내부 감사는 조직의 위험을 관리하고 또 신뢰도를 높이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IT 내부 감사의 절차와 원칙들, 이게 지금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혹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야의 IT 시스템 안정성, 또 효율성을 높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걸 넘어서서 시스템의 약점을 미리 찾아 보완하는 이 선제적인 활동의 가치랄까요? 이걸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